자, 제일전파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개봉한 거네요, 저게.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죠? 4,990원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지금 이 채널에서는 다 다루지 못하는 정말 핵심적인 너무나 독한 이야기들, 너무나 궁금한 이야기들 다루고 있으니까요. 원클릭 하나로 4,990원의 행복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멤버십 가입 필수예요. 그 멤버십 안내 글을 보니까 네. 우리 김동현 사장께서 네. 아주 정말 심금을 흘리고 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취재 과정에서 뭐 담배값, 아이고. 커피, 자판기 커피 한 잔. 우리 앵벌이가 생각났네. 앵벌이가. KTNG가 우리 협찬사는 아닙니다만 흡연자들이 또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피플의 뉴스 첫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신용환 그 서원대 석좌 교수입니다. 지난 27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보도가 됐죠. 뉴스타파에서요. 지난 대선 당일까지 미래한국연구소가 만든 자료가 윤석열 캠프에서 쓰였다. 이제 이 증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국힘에서는 뭐 이철규 의원이 지금 민영사 소송 걸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뉴스타파 기자들 하고 대표하고 네. 소송 걸었죠. 네. 자, 그 잠시 뒤에 신용환 교수님과 그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마 저 신용환 교수는 지금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국감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 지금 11월 1일 이번 금요일에는 강혜경 씨가 운영위 국감 증인으로 나섭니다. 그때 이제 같이 나서게 될 것 같은데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이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신용환 교수는 잠깐 이제 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청주 태생이고요. 그 CEO 출신인데 젊은 CEO 출신인데 지금 박근혜 정권 때 장관급이죠.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원희룡 캠프에서는 상황실장을 했었고 또 윤석열 캠프에서는 정책총괄 지원실장을 했습니다. 주요직에 했었어요. 핵심이네요. 네. 근데 이제 되게 이따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만은 대선을 이기고 난 바로 다음 달 2022년 4월에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탈당을 했을까? 뭐 대선에 패배한 것도 아니고 공로가 큰데 탈당을 했는데 그때 왜 그랬을까 좀 미심쩍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윤석열 캠프에서의 민낯을 좀 본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추측을 하게 됩니다. 실망을 많이 했군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긴 있는데 이제 그때 그 이야기는 그때 기사에 나왔던 이야기들이고 지금 상황에 비춰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국민의힘에서는 뭐 신빙성이 없다. 네. 그리고 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뉴스타파하고 당일날 MBC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근데 뭐 신 교수님의 일종의 증언이죠. 네. 근데 이게 너무 맥락이 맞고 네. 당당하시고 네. 또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뭐 현장에 있었던 분이니까 네. 지어낸 얘기가 아니구나. 이거는 시청자들이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 저도
그날 당일날 밤에 급히 기사를 써서 올렸지만 네. 그리고 이제 그 보고서 구차 네. 보고서 면밀 조사 네. 이걸 보면서 신 교수님이 뉴스타파나 MBC에서 지적하셨던 사항들이 네. 맥이 닿아요. 앞뒤 정황도 맞는 그렇죠. 것 같고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몇 군데 인터뷰 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달라지질 않아. 네. 왜냐하면 팩트는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뢰가 가고 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네. 구독자분들, 네. 우리 신 같은 분들, 신 그분들도 이제 아마 오늘 네. 우리 김동현 사장이 신 교수님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할 텐데 네. 아마 들으시면 네. 뭐 다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일부 당황한 분들만 네, 그렇죠.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철규 의원. 예, 네. 저는 판단은 역시 시민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같은 그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신용환 교수가 그 밝힌 그 문건이 37쪽짜리 이제 이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제목은 2022 차기 대통령 선거 면밀조사 결과 보고서 9차 전국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3월 8일 날 작성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보고서가 사실은 그 강혜경 씨가 프린트해서 대선 바로 전날 명태균 씨에게 전달을 했던 그 내용이고요. 그 유명한 네. 기사예요? 그리고 말로만 요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3억 7천 얼마 있잖아요. 예. 이제 그거 청구서 이제 그거 하고 이제 들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올라갔었고 오늘 또 불거진 사실은 요거 파일 PDF 네. 37쪽짜리 외에 네. A4 용지로 한 500자 정도니까 네.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된 네. 이 보고서가 이제 복잡하니까 한 페이지짜리 텍스트를 급하게 강혜경 씨한테 만들어 달라. 네. 그래서 추정컨대 그 텍스트는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복잡한 서류 잘 안 본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명태균 씨가 한 장짜리 텍스트만 해서 요약본으로 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전달하지 않았겠느냐.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뭐 책 보는 거라든가 보고서도 안 본다고 그러잖아요. 결제 서류도. 네. 그래서 한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전에 검찰에 있을 때도 그랬고. 네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의혹이 불거졌던 거는 그렇다라고 하면 명태균 씨가 네. 윤석열 후보에게 직접 보고했다.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의 이제 그 태도를 알지 않겠어요? 네, 네, 이런 거 네. 잘 보기 싫어하는 거. 네. 그래서 급하니까 빨리 한 장짜리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아마 윤석열 후보랑 직접 소통을 했을 것이다. 네. 뭐 그러지 않고서 한 장짜리 굳이 뭐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비공개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선 당일까지도 투표율 전략을 짰고 이게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게 뭐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대선 이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니고 거의 뭐 경선 전까지 명태균 씨 말로는 거의 매일 아침 스피커폰으로 상황 보고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대통령실은 계속 부인으로 일관했는데 네. 신 교수님의 결정적인 그렇습니다. 그 증언이 네네. 이제 과연 저는 기사 제목에 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고 네네. 썼는데 네. 과연 진짜 우리가 야당에서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판도라의 상자가 결정적으로 신 교수님에 의해서 네. 열렸다. 그럼 전화 이렇게들 연결을 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전화 연결됩니까?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신용환입니다. 아, 예, 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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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요번에 그 금요일 11월 1일 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 나설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11월 1일 날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진술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특별히 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네네. 네, 네.
지금 그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가 대선 당일에 뭐 윤석열 캠프에서 활용됐다 이제 폭로를 한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좀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폭로는 좀 거창한 표현이고요. 네. 일에 대해서 예. 이건 도저히 아니지 않냐. 나중에 이제 저는 뭐 기억을 못 하고 있다가 네. 오랫동안 화보가 났던 그 웹파들을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이제 그걸 발견을 해서 지난 화요일쯤 네. 일주일 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걸 이렇게 기억을 반출을 해보고 하다가 네. 도저히 이건 아니다 해서 했는데 네. 뭐 그들이 저를 맹공격하는 거 보니까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좀 급한 거죠. 예. 수도 없이 공격을 하고 심지어 뭐 낭인 소리까지 하는 거 아,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날 11일 날은 강혜경 씨도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혹시 그 강혜경 씨하고 그 김태열 소장 미래한국연구소 지금 바지 사장으로 불리는 그분들 주장을 쭉 이렇게 보셨을 텐데 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세히는 저는 본 건 없고요. 네. 제가 이제 이게 정신없이 이렇게 있으면서 뉴스를 거의 못 봐서 이제 오히려 전화 오는 기자분들이 이제 알려주시는 것만 이렇게 보는데 네. 듣는데 네. 전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강혜경 씨는 제가 명태균 씨도 모르지만 두 분 다 모르지만 네. 강혜경 씨는 일단 직원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참 안타까운 면이 있죠. 시키는 일을 하신 건데. 네네.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그분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네. 김태열 씨 같은 경우도 뭐 이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실질적인 그 오너나 책임자가 아니시라고 하는데 네. 다들 정말 속칭 치사하게 네. 유력하게 힘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뒤집어 씌우고 빠진다. 제가 이 정부에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들인 거죠. 네. 실제로 이제 같이 일을 할 때도 그래서 제가 선택적 정의와 공정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서 제 네. 스스로 물러났던 거죠. 그 전에 뭐 그 대선 직후에 탈당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대선 끝나고요. 네, 대선 인수위 끝나고. 시작했을 때 저는 네.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코로나 마치고 네. 코로나 때 이제 아내랑만 상의를 하고 네. 도저히 이런 모습으로 네. 저는 탄핵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네. 청년 취업 창업 일자리 전문가로 발탁이 돼서 네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그때 제가 45세 뭐 제 나름 영광스럽게 이제 장관급으로 박수를 네. 받고 일을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탄핵을 당하고도 아무도 반성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백서 같은 걸 써보자 이런 주장도 했었고 네. 그래서 그 뒤에 정말 트라우마가 많아서 3개월 동안 집 밖에도 아내랑 안 나가보고 이런 네. 그 가슴 아픈 게 있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불행한 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약 120일 정도 가까이서 뵌 모습은 네. 어떤 국가 경영 네. 이런 마인드에 있어서는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통치 마인드는 있는지 몰라도 네. 시대에 맞는 국가 경영인 어떤 섬김의 리더십이라든지 네. 예를 들어서 뭐 정의와 공정으로 대통령 후보도 되고 대통령도 됐다는 분인데 네. 당시에 제가 본 모습은 정말 선택적 정의와 공정 또 상식과 네. 합리성 이런 것들을 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몰상식에 가까운 어떤 언행들이 가끔 있죠. 네네.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아유 네. 이게 위험하겠구나 해서 제가 인수위 그때 이제 코로나 걸리고 마치고 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배 두 분 예. 제가 고백을 하고 네. 안 하겠다 하고 마지막으로 원희룡 그 인수위 본부장 찾아뵙고 네. 제가 그 마지막 인사는 하고 이렇게 떠났었죠. 그때 당시에 그 김건희 여사 요즘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때 그 어떤 좀 부당한 조짐들을 미리 좀 읽으신 바가 있으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해프닝이나 일들이 있고 뭐 간접 전언을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신빙성도 떨어지고 네. 괜히 네. 뭐 어떤 모독하는 것 같을 수 있으니 네. 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설로 이제 뭐 어떻게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건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네. 물론 소문을 들은 거지 제가 뭐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니까 또 네. 제가 공천을 뭐 관여하는 입장은 아니었으니까 그거는 네. 소문을 말씀드린 그렇죠. 거고 이제 제가 봤던 일들도 회의를 하면서 이제 봤던 일들이 좀 있긴 하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을 통해서 측근 그룹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다.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게 지금 일일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중이어서 예를 들어서요, 네. 뭐 R&D 예산 이런 거 나오면서 김 무슨 교수 있었죠, 김형숙 교수, 네, 네. 무용과 하다가 한양대학에 너무 교수한테 황당한 R&D 일이죠. 예산을 예. 어떻게 했다는 분이 이제 뉴스에 나와서 제가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정책적으로 혹시나 네. 이게 끼워져서 정책 공약에 들어왔나, 아. 왜냐면 제가 정책 공약을 취합하고 했던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들어왔나 이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놀랍게도 네. 그게 공약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뭐 아. 어떤 전문가가 주고 뭐 하니까 공약으로 채택을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공약 단계에서 집어넣어놓고 그걸 국가 예산으로 그렇게 해가는 거죠. 네, 네. 이 김영숙 교수 건에서 마음 건강이라는 단어가 나오길래 제가 네. 마음 건강이라는 걸 찾아봤더니 네. 실제 그 책자에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뭐 100% 직결된다는 알 수 없지만 네. 다 맞춰봐야 되지만 일단 그런 흐름 속에 거의 유사한 맥락의 공약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아니 그때 그 당시에 그 대선 당시에 TV 토론이나 기자회견 이런 때 그 교수님께서 그 외교 안보라든가 경제 사회 문화 정책을 거의 다 정리해서 보고를 외교 안보는 네. 제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거는 제가 정리하지는 않았고요. 그 네. 분야는 빼고 나머지 이제 일반적인 그 경제 뭐 사회 복지 네. 문화 이런 걸 어차피 전문가들이 쓴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거를 이제 취합해서 보고 드리고 스터디 네. 단기 속성 봐야죠, 일종의. 예. 그거는 뭐 어느 후보나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각각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네. 같이 대동해서 설명드리고 그게 곧 TV 토론 훈련으로 직결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사실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핵심적인 일을 하셨는데 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폄하하기가 지금 바쁜 모양입니다. 아마 이제 소위 말하는 메신저를 공격하고 네. 메신저를 오염시켜야 이제 제 말의 신빙성이 떨어져서 저 혼자 네. 예를 들어서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랑 같이 일했던 소위 말하는 아침에 하는 전략 조정 회의에 참석했던 네. 각 파트의 실무 책임자들이 네. 지금 온 국민이 이름만 대면 다 알 네. 예를 들어서 장관, 차관, 수석, 비서관을 다 하고 계세요. 또는 했거나 또 다른 맞습니다. 자리로 또 거기를 거쳐서 어떤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이 또 몇 분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실세냐 허세냐에 대한 건 국민들이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금방 판단할 수 있겠죠. 저는 제 입으로 실세다, 뭐 제가 뭐 핵심이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 평소에 그런 지금 대표님께서 저를 아시지만 네. 제가 그런 것들을 평소에 하는 성격은 죽었다 캐도 아닙니다. 저는 그 교수님이 장관으로 가실 줄 알았거든요. 예. 장관이 아니면 바로 충북 도지사 바로 지선이 있었기 때문에 전 그렇게 지금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네, 이건 네. 뭐 선견 지명이 아닌가. 제가 서글픈 똥탕에 걸 있지 하나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릴게요. 예? 그 서글픈 걸 말씀드리면 예. 제가 이제 찾아뵙고 고백드렸던 선배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네. 그래서 네. 그때는 솔직히 너가 갑자기 떠난다고 그럴 때 좀 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네. 이 자식이 왜 이러지? 네.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뭐라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장관급을 했으니까 네, 네. 장관이 안 되더라도 뭐 준하는 뭐라도 될 거 아니에요. 네. 상식적으로 보면. 네. 근데 갑자기 떠난다 하니 이상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네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더 심각하더라. 그리고 훨씬 큰 폭으로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너무나 씁쓸하다. 이제서야 너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다. 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또 사석에서 만나는 그 후배들, 저랑 같이 캠프에서 일했던 후배들이 많이 지금 정부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석에서 보면 그들도 굉장히 힘들고 안타까운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저보고 농담을 이런 얘기도 해요. 제가 부럽다는 얘기를 해요. 잘 빠져나갔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저는 무관인데 아무것도 해본 적도 전혀 없는데 네. 한 자리씩 있는 사람들을 남들은 부러워하는데 네. 그들이 저를 부러워한다? 네. 그만큼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도대체. 너무나 서글픕니다. 네,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이번 국감에 나서서 이렇게 뭐 질의에는 뭐 다 이제 답을 다 주실 텐데 네네.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계시는지
뭐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논점을 흐릴 이유가 없다라고 봐요. 아마 저에 네. 대한 뭐 인신공격이나 이런 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제가 장황하게 늘어놓을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네. 객관적인 팩트, 그것이 왜 저한테, 저는 명태균이나 네. 강혜경 씨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네, 네. 어떻게 저한테 있느냐. 그리고 네. 그날 뭐 회의가 없다고 누가 회의가 그날 있을 뭐 마지막 날 뭔 회의라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소상히 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네, 네. 비상이 걸려서 네. 여러 차례 회의가 있었습니다. 비상이 걸려서 여러 차례 그 내용은 또 다른 언론에 또 소개가 된 바가 있어서 그 저희를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강혜경 그 김태열 이 두 분은 그 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공익 제보자로 이렇게 네. 그 보호를 이제 받게 될 겁니다. 뭐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지금 신 교수님이 나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마음의 안정을 얻고 있어요. 이게 확인을 해줬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너무 이제 뭐 천군만마 같은 그런 이게 왜냐하면 퍼즐이 다 맞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이 괜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그분들의 그 공익 제보가 막 이렇게 흐트러질 수도 있는 문제고 한데 또 검찰 조사를 지금 받고 있고 한데 신 예, 교수님이 등장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아이고, 앞으로도 저는 뭐 공조를 해야 될 전혀 일들이- 모르는 분들이지만 네. 어쨌든 뭐 저는 뭐 제가 폭로를 하고 저 혼자 정의의 사도라고 저 혼자 뭐 잘 살았다고 뭐를 남들을 뭐 공격하고 이런 제가 평소 성격도 그렇지 않거니와 네, 그럴 네,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누구 네. 개인에 대해서 피해를 줄 누를 끼치고 폐를 끼칠 생각도 없는데 뭐 저를 고소했다고 하시니 뭐 그 부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네. 이렇게 이제 지금 상처받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뭐 네. 제 어떤 제가 공개함으로 인해서 그런 힘이 됐다고 하니 네. 정말 다행입니다. 아, 예. 예.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제 많이 바쁘실 텐데 저기 그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더 이상 그 신종환 교수님의 이야기를 받아 쓰지 말라고 이제 언론한테 좀 협박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모양입니다. 아, 그런 협박성으로 뭐를 예를 들어서 요청을 하면 언론은 그거를 저기를 하나요? 그렇게 받아들이나요? 맞습니다. 그렇지 예. 않습니다. 아마 많은 언론들이 그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좀 이야기도 많이 좀 듣고 싶고 이제 많이 그럴 텐데 네. 지금 뭐 이번 그 게이트 김건희 게이트, 명태균 게이트 지금 뭐 탄핵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든 하야를 시켜야 되겠다. 뭐 각종 움직임들이 이제 뭐 보물처럼 터져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끝으로 간단히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탄핵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대한민국이 물론 제 탄핵의 트라우마를 다른 분에게 또는 일반화시킬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 깔끔하게 떠나고 뒤도 안 돌아보고 2년 동안 제 경제방송만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강의와 경제방송만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탄핵이라는 게 일반 국민에게도 트라우마로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좋거나 아름다운 일은 결코 아니잖아요. 평상시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떠났지만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정권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네, 네. 그거는 뭐 그 대통령 뭐 부부를 위해서 잘 되라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잘 되기를 마음에는 그래도 제가 같이 일을 했던 놈으로서 떠났지만 그러기를 바랬는데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 또는 지도자급이라고 일컬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2개월 가까이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네. 조치도 못하고 맞습니다. 끌려다니면서 눈치를 보고 고소도 네. 못하고 이런 현상, 거기는 고소를 못하고 또 저는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 대한민국을 원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민생, 경제, 일자리, 기타 생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가? 과연 우리는 그런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살고 있는가? 최소한 저는 그런 대한민국을 꿈꾸고 이날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일 전파사 전화 연결로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늘 응원하고 힘내길 네, 기원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하시네요. 예, 아주 바로 명쾌하게 하시네. 예. 이런 거죠. 네. 지금 신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자신도 한 자리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네.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바로 그게 양심과 상식이 있는 한 네. 이런 괴이한 현상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으면서 네. 그날 신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날 네. 내놓으라는 뭐 박민식 법무부 네, 장관 네, 네. 뭐 그다음 그분들은 다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런 분의 상식 있는 그렇죠. 그다음에 양심과 상식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큰 힘이 된다. 그래서 신 교수님 같은 분의 그 용기에 네. 저는 이제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저도 쳐드리고 싶습니다. 기사로도 당일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나라고 했는데 네. 진짜 마지막 퍼즐을 맞춰주는 신 교수님의 그런 용기 있는 증언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네. 네. 네, 이따가 또 그 김태열 소장의 그 음성 녹취를 잠깐 들어볼 텐데요. 그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그 김태열 소장과 신용환 교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태열 소장도 사실 그 본인과 오랜 깊은 인연을 가졌던 김영선 의원이 10년 동안 그 이제 사선을 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외곽을 이렇게 돌 때 옆에서 계속 보좌를 했거든요. 네. 근데 딱 국회의원 당선되자마자 떠나버렸어요. 도저히 이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10년을 보좌했던 분이에요. 10년을 보좌했던 분인데 당선되자마자 이제 명태균 세상이고 김영선 세상이잖아요. 창원 일대에서는 그분은 그 등지고 지금까지도 등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진 핍박과 네. 그다음에 모든 진정한 또 피해자는 네. 저는 김태열 소장님 같은 분이에요. 예. 명의만 대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예. 명태균 씨가 일명 실제적인 바지사장. 빠지사장. 그런데 모든 소송의 당사자가 되고 네. 부채를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네, 네. 이분은 무슨 뭐 누구처럼 한 자리 노린 것도 아니고 네. 어떤 뭐 금전적인 걸 또 바라지도 않았잖아요. 네. 단지 미래한국연구소의 대표였다라는 거 명의상 그거는 이제 명태균 씨가 신용 문제 때문에 대표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김태열 소장이 대표를 맡은 건데 네. 모든 피해는 저런 분이 받고 있으니 네. 민주당이 공익 제보자로서 보호해 줘야 되는 거는 저는 당연한 네, 판단이다 그렇죠.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그 아까도 인터뷰 때 신 교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도저히 여기는 그 가망성이 없어 보이니까 탈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견지명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견 지명인데. 저쪽에 예. 이제 전형적인 거 이제 수법인데 네. 메시지가 뭐 구리다 그러죠. 네. 그러면 결국은 메신저를 공격해서 네. 이제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은 이미 늦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아까 인터뷰 중에도 김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이철규 의원이 지금 신 교수님 네. 그다음에 보도했던 뉴스타파 대표하고 네. 이명선 기자하고 네. 고소한다고 기자들한테 이제 문자를 돌린 거예요. 네. 그거는 뭐냐면 이거 인용도 하지 마. 일종의 겁주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기자 입장에서는 약간 쫄려서 네. 또 안 다루는 매체도 있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 뭐 지난번에 뉴스타파 고 인용 보도했던 네. MBC라든가 JTBC가 네. 방심위로부터 과징금 받고 음. 그렇게 핍박을 당하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면 여타 다른 매체들이 사실 보도하기에 약간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기 검열에 빠지게 하는 네. 그런 효과는 있을 텐데. 그 야무지게 쓰면 되죠, 뭐. 그럼요. 이렇게 했는데라고 해서 그거를 오히려 팩트로 잡아갖고 네, 네. 뭐 오히려 보도 안 하려고 했던 데들도 네. 그럼 과연 그러면 신용화 교수를 왜 네. 고소를 했느냐? 그렇게 되면 뉴스타파 기사를 다시 한번 인용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쓰는 기법이 있는데 네. 저는 이철규 의원이 급하긴 급했구나.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저기 생각이고. 우리 뭐 인터뷰 중에 그 오버페이스님께서 신용환 교수님 말씀 너무 잘하셔서 국감에서 큰 역할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고요. 말씀 정말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네. 어째 이런 일이 님께서는 신뢰가 가고 어쩜 이렇게 희망이 보인다, 희망을 봅니다. 이제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네, 그 신용환 교수님 힘내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마음 고생하셨던 것들
정말 그 보수 진영에서 정말 촉망받는 그런 젊은 지도자로 네. 이렇게 성장을 해 오셨는데 그 윤석열 정권이 그 맹아가 벌써 썩어서 트고 있겠다 싶어서 빠져나온 거예요. 말 그대로 똥탕에서 먼저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모습이 이제 그 모습에 응원을 보내고 그런 예, 네, 인터뷰 전에도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국힘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분을 이제 막 그 낙인 찍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판단은 저는 국민이 하고 시청자가 한다. 네. 그리고 당연하죠. 저희 제일전파사 구독자분들도 아마 신 교수님 인터뷰를 듣고 나면 네.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실 텐데 아마 다들 뭐 상식이라면 다들 합리적인 판단을 하신다라고 하면 네. 뭐 저와 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해서 첫 번째 피플앤뉴스 마무리하고요.